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 자체가 아니다. 인간은 자신의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가 생명이다. 자리에 누운 억만장자가 깡통 차고 걸어 다니며 밥을 얻어먹는 거지보다 못하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명예, 가족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이다.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간다면 거기에 무슨 영장의 존엄이 존재하겠는가. 걷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변환하여 호흡, 혈액순환, 소화, 해독 등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신진대사 과정이 막히게 된다. 건강을 유지할 방법이 없으니 도저히 행복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인간은 더 많은 돈을 벌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개인의 기대가 언제나 100% 충족되지만은 않는다. 기대가 어긋날 때 사람들은 자기 보호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며 과잉 생각에 빠지게 된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과잉 경고 사이렌, 이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 미국의 심리학자 베시 홈버그 박사는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나라고 믿어온 머릿속 비판적 목소리가 사실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의 사고 회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본래 쉬지 않고 위험을 탐지하며 미래를 예측하도록 설계돼 있다. 무기가 없으니 늑대 한 마리에게도 이기지 못하는 수십만 년 전에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다. 더불어 집단의 규범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고 인정받는 것이 곧 안전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오래된 생존 장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실제 위험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뇌는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두뇌 속 해당 사고 네트워크가 과활성화되며 걱정, 반추, 자기 비판이 반복되는 생각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이다. 사소한 실수였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몇 번이고 재생된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느라 시작도 하기 전에 무기력해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 며칠씩 잠을 설친다.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생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과도해서인 경우가 많다. 지나간 일을 곱씹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를 두고 내가 너무 예민해서 내 의지가 약해서라며 자책하고 반성한다. 과연 그럴까?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피느라 노심초사이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리지 않고 걱정하느라 수면 부족과 안구 건조증, 대장과 민증에 시달리고 언젠가는 파산해서 노숙자, 신세가 될 것이란 공포 속에 당연히 써야 할 돈도 안 쓰고 구두쇠를 자처해서 이익만 탐하는 부정적 인간상을 남긴다. 돈을 아낀 것은 좋지만 인간의 가장 강렬한 욕구인 인정을 받지 못했으니 불편한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가? 두뇌 네트워크의 오작동이다. 수십만 년 전의 생존을 위해 설계된 뇌의 사고 회로인 것이다. 생각 과잉은 통찰력을 죽이는커녕 시야를 흐리기만 하는 병이니 마음을 단호히 먹고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생각을 배척해야 한다.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내면의 독설가와 이제 그만 결별하라.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 자체가 아니다. 생각 중독일 뿐이다. 행동과 환경을 바꾸어 사고의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 부정적 생각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 첫째, 지금 내 머릿속에서 어떤 사고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라. 잠재의식은 이기적인 야수와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분간하지 못한다. 과잉사고, 자기 검열, 가짜 불안, 만성 스트레스는 진짜 내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짝을 만나고 산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산으로 돌아갔던 동물이다.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과 가까워진다. 햇빛을 적게 받을수록 치매에 빠지고 산소가 부족하면 암에 걸린다. 출세하여 쟁취한 장관, 박사, 재벌 그 어떤 것도 흐르는 세월과 건강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바람 부는 사냐로 혼자 나서라.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언덕이나 계단을 올라야 한다. 셋째, 공해와 가공식, 번잡한 일상으로 현대인의 신경은 지쳐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 생각만으로도 건강에 반이 좋아진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한다. 재미있게 노는 것은 쉬는 것보다 강렬한 휴식이다. 주중만 약지왕술은 독이면서도 긴장된 신경을 완화하는 만약의 왕이므로 신명이 있는 친구와 허심탄회한 술자리를 즐겨라. 커피와 다가 아니고 주다. 넷째,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려야 한다. 아무리 가족, 친구라 할지라도 내면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위로할 자는 본인뿐이다. 자기 몸을 잘 지키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 속에 사는 것이다. 글쓰기는 기도, 명상, 참선이다. 감정을 글로 적어 발설해서 대리만족을 취하면 큰 도움이 된다. 자연의학 연구가 구. 관. 모.